여러분, 파워리프팅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파워리프팅을 즐기고 계신다면 왜 파워리프팅을 하시게 됐나요? 각자에게 모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파워리프팅을 즐기게 됐다면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이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의 재미를 느꼈고 끌렸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꼈던 파워리프팅이 어떤 이유에서 매력적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기록 스포츠라는 점이에요. 내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드러나잖아요. 절대 수치로 드러나는 3대 중량도 있고 체중 대비 점수로 치환되는 윌크스 포인트나 IPF 포인트도 있고요. 이렇게 숫자로 즉각적으로 드러난다는 건 게임에도 빗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너 티어가 어디야? 점수가 몇 점이야? 레벨이 몇이야?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파워리프팅을 한다면 너 3대가 몇이야? 하고 물어보는 게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꼭 파워리프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3대 500 이하 언더아머 금지라는 밈이 많이 퍼진 덕분에 운동 좀 하셨다 하는 분들이라면 3대 얼마나 드냐? 는 건 분명히 어디 가서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법한 질문일 거예요. 이처럼 성취도 자체가 굉장히 가시적이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3대 중량을 올려가는 재미, 다른 말로 레벨업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파워리프팅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3대 중량을 얼마나 더 무겁게 드러낼 수 있느냐니까요. 실제로 파워리프팅을 하면서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또는 내가 목표했던, 혹은 시도했지만 드러내지 못했었던 중량을 마침내 드러내고 나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희열과 성취감, 만족감이 굉장하거든요. 단순하게 무거운 걸 드러낸다,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가시적인 3대 중량이라는 수치 때문에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일단 고중량만 어떻게든 드러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몸을 갈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고중량만 어떻게든 드러내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워리프팅의 목적 그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말이죠. 그리고 리프팅 짐에서 혹은 지인들과 함께 PR 시도를 한다거나 시합에 나가게 됐을 때 모두가 함께 응원하면서 열광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대회에 참여해서 경쟁 상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리프팅을 시도하게 되면 그때만큼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관객으로서 응원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내가 시도하는 중량이 높으냐 낮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리프팅을 성공하는 걸 모두가 하나 돼서 함께 응원해주고, 성공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실패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아쉬워하는 그 하나 되는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제가 보디빌딩 경기도 많이 다녀보고 파워리프팅 시합도 다녀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두가 함께 즐긴다는 분위기가 강한 건 파워리프팅 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파워리프팅이 마이너해서 웬만하면 다 아는 얼굴들이라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요. 다음으로는 접근성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기록 스포츠인 역도를 놓고 비교해보자면 역도의 인상과 용상은 적절한 자세를 익히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수행 동작들 자체가 전신의 힘을 폭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잘 활성화가 돼 있지 않으면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난이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일반인 분들을 기준으로 해보자면 진입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파워리프팅은 내가 쇠질을 했다고 하면 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는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의 총합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쯤은 원RM을 재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재미라든지 신선함으로 인해서 파워리프팅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요. 이렇게 종목 자체의 수행이 어렵지 않아서 한번 해볼까? 하고 덤벼도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종목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것 말고도 훈련 방법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운동 루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감을 잡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파워리프팅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인터넷을 아주 조금만 검색해보면 파워리프팅 훈련 프로그램을 종류별로 정말 쉽게 엑셀 파일로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어떤 종목들을 운동해야 하는지, 어떤 중량으로 몇 회씩 몇 세트를 수행해야 하는지, 일주일에 얼마나 쉬어줘야 하는지가 전부 기입이 돼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하나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유명한 파워리프터인 캔디토가 배포한 캔디토 6주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이렇게 맨 처음 시트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훈련 주차에 따른 중량 계산을 위해서 본인의 1RM 수치 혹은 TRM 수치를 기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1RM을 안다면 그 1RM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고, 만약 모른다고 하면 1RM 추정기를 이용해도 좋고 현재 본인의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적당히 예상해서 기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주차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처음 시트에서 써 넣었던 1RM 수치에 기반해서 어느 중량으로 얼만큼 수행하라는 나만을 위한 훈련 계획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주차 훈련표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종목을 수행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중량으로 훈련해야 하는지, 세트와 횟수까지 모두 나와있죠? 주간 운동 횟수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운동으로 주 5회 운동, 즉 이틀은 쉬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요일마다 수행 중량과 횟수가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2주차로 넘어가면 1주차와는 훈련 형태가 또 달라져요. 물론 프로그램마다 그 구성이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급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어떤 프로그램을 골라 잡으셔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 종류가 많으니까 입맛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프로그램일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이나 후기가 많으니까 참고하기에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파워리프팅이 마이너해서 그렇지 정작 하려고 하면 정보도 많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파워리프팅을 즐기는 분들이 보디빌딩처럼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서 주변에 파워리프팅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좋아하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새로운 파리디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파워리프팅의 매력적인 부분을 이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다뤄봤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다른 매력 포인트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파워리프팅의 재미를 느끼셨고 시작하게 되셨나요? 혹시 파워리프팅을 모르고 계셨다거나 시도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에 한번 알아가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